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명령어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더해라, 빼라 뭐 이런 명령어를 줄 때 어떠한 형식이 있을까? 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기본적인 명령어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앞에가 오퍼레이션 코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퍼레이션 코드. 근데 단어가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OP 코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산자가 오게 됩니다. 연산자. 더하세요, 빼세요, 뭐 이런 연산자들이 오게 되고 뒤쪽에 이제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이제 내용이 와야 되겠죠. 뭘 더해라, 뭘 빼라. 그런 내용이 와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퍼랜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자료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합니다. 연산자와 자료, 오퍼레이션 코드와 이제 오퍼랜드로 구분이 되는데 좀 여러분이 보기엔 좀 단어가 비슷하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실행해야 될 동작을 이제 여기다가 뭐를 할 거냐? 동작을 이제 나타내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연산자의 기능이 있죠. 네. 연산자의 내용들이 있었죠.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올 수가 있고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n비트면 몇 가지의 동작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에 n승가지의 동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퍼랜드에는 이제 실제적인 자료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자료가 이제 n비트이면은 이제 메모리 용량은 2의 n승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2의 n승가지를 이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것에 대한 것은 이제 뒤쪽에 이제 메모리 용량 계산할 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오퍼랜드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 오퍼랜드를 몇 개를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몇 주소 형식이냐를 또 우리가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영주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주소. 영주소는 어떤 방식이에요? 뒤에 오퍼랜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령 오퍼레이션 코드와 오퍼랜드로 있는데 이 오퍼랜드가 없는 거죠. 뭐 해 그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디 구조를 사용하냐면 스택 구조에서 사용된 방식이에요. 푸시해, 팝해 이제 그럴 때 사용이 되는 방식이 됩니다. 네. 자, 스택이라는 게 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이제 자료 구조 쪽을 이제 조금 더 학습을 더 먼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스택 구조를 이용한 명령어 형식이 뭐라고요? 바로 영주소 형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의 단계 명령어가 빠르죠. 네. 그래서 이제 명령어 수행 시간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이제 구분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통째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이다라고 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명령어가 필요하죠. 이걸 이제 우리가 명령어다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는 a 더하기 b를 이제 영주소 방식으로 만들어 놓자. 그럼 이제 이거를 다 스택에 넣어놨겠죠. 그럼 스택에서 푸시 a를 집어넣습니다. 푸시 b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더하시오. 그럼 a, b를 꺼내가지고 더해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스택에 넣게 되는 거죠. 자, 결과 나왔죠. A와 B 결과 나왔죠. 그러면 이제 X, 스토어 X에 넣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하나 예를 보여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영주소 방식으로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얘는 연산자가 하나니까 우리가 바로 처리를 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연산자가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붙었죠. 그럼 여러분은 더하기를 먼저 할까? 곱하기를 먼저 할까? 조금 고민을 해줘야 돼요. 더하기 먼저 할 거예요? 곱하기 먼저 할 거예요? 자,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곱하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기 하기 위해서는 푸시 B, 푸시 A, 그죠? 그 다음에 곱해야죠. 네. B와
B하고 C를 집어넣어서 곱해요. 곱하세요. 그러면 B와 C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연산된 결과를 다시 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푸시 A 가져와야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야죠. 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이제 가져와야죠. 이렇게. 자, 몇 줄 이루어졌어요? 둘, 넷, 6줄. 자, 6줄이라는 거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일주소 형식을 할 거예요. 일주소. 일주소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뒤에가 오퍼랜드가 몇 개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한 개 붙어 있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오퍼레이션 코드가 있고 뒤에 오퍼랜드가 몇 개가 있다?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네. 현재 우리가 보세요. 더해라 100 그랬어요. 이거 맞죠? 더해라라는 연산자와 자료 100이 있어요. 100을 더하세요. 그럼 여러분 100을 더하세요. 결과가 얼마죠? 모르죠. 뭐랑 100을 더해? 뭐랑 100을 더하라는 소리예요? 누상기. 이때 누상기가 나온다고죠. 누상기하고 100을 더해가지고 다시 누상기에 넣으세요.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소 형식에서는 뭐를 이용한다? 바로 누상기를 이용한다. 자, 영주소는 스택 구조를 이용한다 라고 했어요. 자, 영주소에서는 스택 구조를 이용한다 했어요. 일주소에서는 뭐를 이용한다? 누상기를 이용한다.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앞에서 본 수식이죠. 그 일주소 형식으로 표현을 해보세요. B, C죠? B하고 C를 곱한 다음에 A를 더해줘야 되겠죠. 네, B 곱하기 C. 그죠? 네. 자, 이게 잘못됐군요. 네, 다시 할게요. 네. 여기서 로드 B, B를 가져오시오. 그래서 가져왔어요. B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되죠? A하고 C하고 곱해야 되죠. 네, C하고 곱해야 됩니다. MUL, C. 그러면 어떠세요? B를 가져와서 C랑 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A를 더해줘야 되겠죠? A를 더하시오. 마지막 스토어 X에다가 넣으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4줄이면 된다라는 거죠. 4줄. 앞에서 영주소는 몇 줄이었어요, 여러분? 6줄이었죠. 얘는 어떠세요? 4줄이면 해결이 되네요. 이게 일주소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주소 방식은 어떤 방식일 것 같아요? 자, 예측하겠죠. 네, 여기에 오퍼레이션 코드가 있고 뒤에 뭐가 있어요? 오퍼랜드가 몇 개 붙은 거예요? 2개 붙은 거죠. 2개. 그러니까 더해라 AB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 되죠. 더해라 AB, 그럼 AB를 더해요. 그럼 여러분이 2개를 더했어요. 어디다 저장해야 되죠? 어디다 저장할 거냐? A에다 저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A하고 B를 더해가지고 어디다 저장을 해라? A에다 저장하시오. 이런 의미가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떠세요? 원본이 파괴되죠. 원래 A가 있었던 값은 없어지는 거죠. A가 10이고 B가 20이었어요. 자, A가 10이었었고요. B가 20이었어요. A하고 B를 더한 결과 뭐죠? 30이죠. 30이 여기에 들어오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A가 기억하고 있던 10은 어때요? 없어진다 그죠. 그래서 원본이 어떤다? 파괴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식이 된다. 우리가 보통 그러죠. 더해라 A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구나라고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를 이주소 형식으로 표현하자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단순히 여러분한테 영주소와 일주소와 이주소를 비교해 주기 위해서 이걸 나열을 한 거고요. 자, BC를 곱하시오, MUL B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결과 누가 기억하고 있다? B가 기억하고 있다. 네. 이 결과 누가 기억하고 있다? B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A, B를 더해라. 그 결과 B를 더해라. 그러면 결과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A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A를 X에다가
옮겨주세요 라는 뜻이죠. A가 가지고 있는 값을 X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주소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군요 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3주소가 있네요. 3주소. 자, 3주소 방식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자, 여기에 오퍼레이션 코드가 있고요. 뒤에 오퍼랜드가 몇 개 붙어 있는 거요? 네, 오퍼랜드가 네. 자, 오퍼랜드가 한 개, 또 두 개, 세 개 붙어 있는 것을 말을 하죠. 예를 들어서 더해라 라는 명령어를 주고 A, B, C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3주소 방식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B하고 C를 더해가지고 A에다가 대입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주소 방식에 대해 비해서 어때요? 원본이 파괴되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원본이 그대로 보존된다라는 거죠. 됐죠? 명령어 길이를 따져볼까요? 네. B하고 C를 곱해서 P에다 대입하시오. 네. 그럼 어떠세요? A하고 P를 더해가지고 X에다 넣으시오. 두 줄이면 되죠. 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앞에서 비교해보세요. 영주소 몇 줄이나 됐어요? 6줄. 같은 수식을 표현을 하는데 6줄이 됐었죠. 네. 자, 1주소는 몇 줄이나 됐어요? 4줄이죠. 자, 2주소는 몇 줄이나 됐어요? 3줄이죠. 3주소는 몇 줄이나 됐어요? 2줄이죠. 자,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이게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하나하나를 명령어라고 한다 그거죠. 이 명령어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3주소 형식은 이 명령어 길이는 어때요? 이 가로 길이는 길어요. 그죠? 하지만 전체적인 나타내는 개수를 줄이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크기는 어때요? 줄일 수가 있다 그죠. 길이는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줄이니까 몇 줄 차지하느냐 이거고. 가로는 명령어의 길이, 이거는 프로그램의 길이. 이제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3주소 명령어의 형식은 어때요? 프로그램의 길이는 짧아진다 그거죠. 전체 이 길이는 짧아지지만 한 개의 명령어의 길이는 길다라는 거죠. 네. 됐죠? 이런 게 3주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는 특징적인 걸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자, 객관식 문제니까 뭐 각 주소 형식에 대해서 틀린 것을 했을 때 이런 걸 안 헷갈리면 돼요. 명령어 길이는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길이는 짧아진다. 맞죠? 근데 이걸 순간적으로 헷갈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게요. 주소 지정 방식에서 이제 우리가 직접 주소냐, 간접 주소냐, 이제 그런 게 아주 잠깐, 그러니까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그럼 내가 어떤 주소 지정 방식을 선택을 해야 되냐? 여러분이 이제 프로그래머라면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결정을 할 때 무엇에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청소기 하나를 우리 집안에 청소기 하나를 마련하더라도 뭔가 고민을 하겠죠.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 유선으로 할까? 무선으로 할까? 로봇 청소기로 할까? 꺾어지는 것으로 할까? 침대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할까?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프로그래머라면 이 주소 지정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할 건데, 그래서 주소 지정 방식을 전체적으로 배우고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자, 주소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 표현을 잘 해야 되겠다. 표현의 효율성. 자, 사용하기 편리한 것. 그 다음에 주소 공간과 기억 공간의 동일성. 자,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주소 지정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해라라는 거죠. 표현의 효율성이다 라고 하면 이제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작은 비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다양한 주소 지정 모드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의 편리성은 어디서나 있는 거죠.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이제 프로그램 작업을 위해서 포인터라든지 프로그램 재배치라든지 이런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주소 공간, 기억 공간을 이제 독립시켜주자. 종속적이지 말자라는 게 독립이다라는 거죠.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상에서 사용한 주소를 변경 없이 실제 기억 공간 내의 주소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이제 서로 독립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종류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세요. 이제 주소 설계 방식을 우리가 배울 건데 그 많은 주소 설계 중에서 뭘 선택을 해야 되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소 지정 방식이 있나요? 한번 우리가 배울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죠. 네, 많아요. 네, 힘들죠. 네, 그죠? 네, 우리 어때요? 공부해야 되죠. 네, 봐보세요. 주소 지정 방식, 접근 방식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 즉시 주소 지정 방식, 직접 주소 지정 방식, 간접 주소 지정 방식, 이거 구분을 해요. 또 우리가 배우면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 주소를 이제 결정을 할 때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네. 상대 주소 지정, 인덱스 주소 지정,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뭐 말이 어렵죠. 근데 또 우리가 배워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 레지스터 주소 지정, 레지스터 간접 주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이제 여기 기억해야지, 직접 주소, 간접 주소. 보통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요즘에 새롭게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상대 주소 지정 방식만 기억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배워보자라는 겁니다. 네.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갑니다.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 네, 묵시적 주소 지정 방식은 뭐냐면, 자, 오퍼랜드가 기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퍼레이션 코드가 있고 오퍼랜드가 있죠. 그래서 오퍼랜드가 기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산기라든지 스택이라든지 이럴 때 이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HL 아무것도 없다 그러죠. 네. Shift 시키시오, 레프트 왼쪽으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네. 푸시하시오, 특정한 레지스터를 스택 최상위에 위치시키시오, 스택에 넣으시오, 그런 의미가 되죠. 이런 게 묵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는 어때요? 외국에서 나왔죠.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있어서 좀 적당한 단어가 이제 좀 안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어도 좀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좋아요. 묵시적이다 또는 암시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즉시 주소 지정 방식, 주소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연산자가 있고요. 여기에 바로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 더해 라고 나서 100,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여기 오퍼랜드에다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세요. 이게 바로 뭐를 넣냐, 숫자 100이에요. 숫자 100 더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기에 주소가 있다 그러면 메모리에 특정한 주소로 가봐야 되죠. 10번째 가보자, 20번째 가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값을 가져오게 되는데, 얘는 그냥 숫자 10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죠? 네, 메모리를 가지 않아요.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몇 번 가나요? 메모리 안 가요. 0번이에요. 0번. 네, 메모리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걸 생각해 주면 돼요. 나타낼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이제 내가 더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비트가 있죠. 명령어가 오퍼레이션 코드와 오퍼랜드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8비트로 있다. 8비트가 있다. 그러면 어떠세요? 2의 8승까지 256까지 0에서부터 255인데 그거를 0에서부터 255면 어떠세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더하세요 1000, 이렇게 이 1000이라는 숫자를 여기다 쓸 수가 있냐고요? 없잖아요. 8비트니까. 8비트에서는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특정한 값을 넣을 때는. 네. 그래서 주로
레지스터를 이제 초기화할 때 쓴다 거죠. 레지스터 1에다가 뭐 0을 넣으세요.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한다. 그게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다. 자,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랑 데이터, 여기 직접 데이터가 있는 방식이라는 거, 메모리 한 번도 안 간다라는 거, 네,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중요합니다. 네,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직접 주소 지정. 이거는 뭘까? 메모리 딱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산자가 있어요. 뭐 더해라 라는 연산자가 있고 100 있어요. 예. 더하세요 1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무슨 뜻이냐? 자,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어서는 100이라는 게 뭐였어요? 실제적인 데이터였죠. 그런데 여기서 100은 뭐를 의미하냐면 100번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100번지. 100번지에 가봐. 그러면 그 속에 데이터가 있을 거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메모리에 가봅니다. 메모리에 100번지에 딱 가봐요. 네, 100번지에 가봤더니 실제적인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에 100번지에 가서 그 속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 라는 뜻이죠. 자, 메모리 몇 번 참조하나요? 딱 한 번 참조한다. 메모리 한 번 갔다가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 바로 주소가 들어온다. 이 오퍼랜드 부분에 뭐가 들어온다? 주소가 들어온다. 그죠? 이게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라는 거죠. 네, 기억할 수 있겠죠? 메모리 한 번 찾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간접 주소 지정도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면 되는데, 자, 세 번째,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메모리를 몇 번 가느냐? 메모리를 2번 이상 갑니다. 2회 이상. 네, 2회 이상 메모리를 참조하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냐? 자, 여기서 연산자가 있고 100 그랬어요. 이 100이 뭐냐? 주소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0번지, 메모리에 100번지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200이 있네요. 그럼 또 200번지 한 번 더 찾아가요. 200번지. 네, 그랬더니 거기에 데이터가 있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메모리를 2번 이상. 자, 갔어요? 또 가래요. 또 가요. 그럼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선물을 받았는데 예쁜 상자를 받았어요. 기대에 부풀어서 상자를 딱 열어봤는데 또 상자가 있네. 그런 개념이에요. 상자를 열어봤는데 실제로 선물이 있네. 그런 개념이죠. 네, 그게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간접 주소. 자, 몇 번 참조한다? 2번 이상 참조한다. 그럼 여러분이 왜 뭐하러 뺑뺑이를 돌릴까? 그런 생각이 들죠. 직접 주소로 그냥 처리하면 되지. 왜? 라고 생각이 들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직접 주소는 자, 연산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자료가 있는 건데 여기는 주소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주소를 지정한다. 0에서부터 255까지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메모리를 보세요. 네. 메모리는요, 비트 수를 더 많이 차지해요. 얘가 1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0에서부터 해가지고 막 많아요. 뭐 1024번지도 있고 많아요. 이렇게. 자, 여기 1024 이렇게 할 거고요. 1024번지도 있고 막 2000번지도 있고 2048번지도 있고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나요? 네. 그런데 얘는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를 지정할 때 어디까지나 여기까지밖에 지정을 못하는 거예요. 255까지밖에 지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 없고 모든 게 다 직접 주소라면 메모리에 여기는 지정할 일이 없는 거죠. 여기를 쓸 일이 없는 거죠. 낭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생각을 해낸 거예요. 자, 얘가 데이터가 여기 있대요. 그럼 얘가 100을 가리켰어요. 그럼 얘가 또 가리킬 수가 있는 거죠. 얘는 16비트니까 어때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또 여기 위에 있는 변지를 지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간접 주소에서는 뭐예요? 긴 주소에 접근 가능한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 부분, 이렇게 그 주소 번지가 이렇게 숫자가 긴 주소 번지도 지정할 수 있기 위해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을 우리가 이제 마련한 거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고민을 하겠죠. 뭐하러 저걸 만들어서 애우게 만들까?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잠시 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뭐 한 번 참조하는 건 직접 주소, 2 이상은 간접 주소 지정이다. 그렇죠? 또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긴 주소 접근에 가능한 방식, 명령어 길이가 제한이 되어 있지만 긴 주소에 접근 가능한 방식은 간접 주소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 출제 빈도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에 의한 주소 지정 방식이 있습니다. 계산, 주소를 찾아갈 때 계산을 해서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오퍼레이션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 100이 있다. 100번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더해요. 네. 얘랑 얘를 이제 더하는 거죠. 더하기를 해가지고 이게 만약 50이 있다. 그러면 얘가 이제 150번지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메모리에 150번지에 찾아갔더니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있어. 이런 방식이 돼요. 그럼 뭐랑 더할 거냐? 이게 뭐가 될 수가 있냐면 여러분이 PC가 될 수가 있고요. 베이스 레지스터가 될 수가 있고요. 인덱스 레지스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PC면 PC에 있는 값을 더하면은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다라고 해요. 상대 주소 지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베이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더하면 베이스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라고 하고, 인덱스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더하면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출제자 같으면 뭐를 내겠습니까? 이거 두 개는 너무 쉽잖아요. 베이스 레지스터랑 더하면 베이스 주소 지정 방식,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인덱스 레지스터랑 더하면 인덱스 주소 지정 방식,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게 나오는 거죠. PC에 있는 값하고 더하면 무슨 방식?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계산에 의한 거 이건 나오지 않습니다. 네. PC에 있는 값과 더해가지고 유효 주소를 계산을 하면 무슨 방식이다? 상대 주소 지정 방식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예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리가 예를 잘 풀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자, LDA 15. 그래서 15번지에는 어떤 게 있냐면 20이 있어요. 자, 20번지에 있는 내용에는 25가 있습니다. 자, 25번지에는 뭐가 있냐면 30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다. 즉시 주소 지정 방식이다. 그러면 오퍼랜드에 무슨 값이 오죠? 네, 바로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죠. 네, 15가 된다 그러죠. 자,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네, 직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15를 찾아가는 거죠. 갔더니 뭐가 있어요? 20이 있어요. 그러면 20 가져오면 되는 거죠. 네.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다. 2번 가는 거죠. 15에 갔더니 20이 있군요. 20번째 찾아갔더니 뭐가 있어요? 25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가 나온다면 이제 이런 걸 물어보게 되는 거죠. 응용해가지고 이론적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물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은 자, 어떤 방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연산자가 있어요. 연산자가 있고 자, 여기에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있으면 여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레지스터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만약 여기가 이제 R1이라고 했다. 그럼 R1이라는 레지스터에 가보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 방식. 이게 이제 레지스터 주소 지정 방식이 됩니다. 되었나요? 그래서 add R1 이 사례는 뭐죠? R1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누상기랑 더해가지고 누상기에다가 저장을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디예요? 레지스터예요. 이렇게 메모리를 찾아가지 않고 어때요? 레지스터 셋에서 가져오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안 찾아가면 일단 속도는 빨라요. CPU 내부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단점은 뭐냐면 레지스터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소 공간이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 간접 주소 방식이 있습니다. 자, 레지스터 간접 주소는 어떤 방식이냐? 자, 기억을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OP 코드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오퍼랜드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오냐면 예를 들어서 R1이 있다. 그러면 아까처럼 레지스터 세트로 가는 거죠. 레지스터 보관되어 있는 레지스터를 찾아가요. R1에 찾아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100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메모리에 100번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메모리에 100번지에 찾아가면 여기에 데이터가 있는 방식이 돼요. 네, 이게 차이점이 있다. 이게 레지스터 간접 주소가 된다 그거죠.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오퍼랜드에 있는 값을 R1이라는 레지스터가 써졌다. 그럼 레지스터 세트에서 R1을 찾아갑니다. 그럼 여기에 100이 있다. 그럼 그때 메모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럼 레지스터 간접 주소는 메모리를 몇 번 찾아가요? 네, 한 번 찾아갑니다. 한 번. 그죠? 한 번 찾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간접 주소 지정 방식에서는 메모리를 몇 번 찾아갔어요? 2번 찾아갔죠. 내일은 몇 번 찾아가요? 한 번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간접 주소 지정 방식보다는 기억장치 액세스 횟수가 한 번은 적다라는 거죠. 네, 그죠? 자, 마찬가지로 레지스터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한된 레지스터 수, 주소 공간에 대한 제한적인 것은 있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주소 지정 방식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